우리는 지금 최신 기출 200제 최근 5년 동안의 200문제에 관련된 기출문제를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7번째에 해당되는 평가라는 새로운 파트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평가라는 파트에서는 지금 5년 동안에 31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매 해마다 6문항씩 출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5%를 평가라는 파트에서 출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그 문제를 통해서 대략 한 6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할 건데, 첫 번째는 감정평가 규칙, 두 번째는 원칙과 분석에 관한 내용, 그 세 번째는 3방식에 관련된, 3방식이라는 것은 평가를 하는 3가지의 방식을 말하는데 원가 방식, 수입 방식, 비교 방식을 보겠고, 마지막에 우리가 땅의 가격을 알려주는 공시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각 파트별로 한 문항 정도씩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라는 파트를 공부를 할 때 대개 최근 5년 동안의 문제의 출제 유형은요, 감정평가 규칙이라는 법조문에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3방식에 관련된 계산 문제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최근 5년 동안의 기출문제를 보시면 알겠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 중에 하나가 감정평가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평가라는 것은 평가사가 하죠. 물론 평가법인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가법인을 통해서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감정평가 규칙이에요. 그래서 137번 문제를 통해서 그 규칙에 있는 말의 뜻을 하나씩 구분해 봅니다. 자, 1번. 감정평가 법인 등은 법령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자, 이런 지문이 있어요. 이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할 때는 기준이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다시요. 평가는 뭘 기준으로 한다? 시장가치를 중심으로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시장가치 외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자는 거죠. 1번은 맞습니다. 자, 2번. 평가법인들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 형성 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 평가할 수 있다. 예,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붙여서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맞습니다. 3번.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의 상호 간에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우리가 가격을 정할 때는 물건 하나당 가격 하나 구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이 일체로 거래된다,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이런 말이 나올 때는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맞다, 이 말이죠. 예. 4번.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맞습니다. 예. 5번.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개시한 날짜로 한다. 자, 이 말인데 이게 틀렸습니다. 바로 체크 포인트에서 강조를 하겠는데, 기준이 되는 날짜를 기준 시점이라고 하는데, 그 기준 시점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시한 날짜가 틀렸고 완료한 날짜다, 이렇게 꼭 기억하고, 출제가 대단히 많이 나오는 말이니까 꼭 기억합니다. 다만 기준 시점을 미리 정했을 때는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 예, 뒷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앞부분에서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이 말이 들렸고, 그래서 우리 137번의 정답은 5번이고 바로 이 내용을 체크포인트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감정평가라는 게 뭐냐? 감정평가의 정의는요, 여기에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시장 가치를 판정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가액으로 표시를 하는 것,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의 본질은 가치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누가 합니까? 평가법인이 해요. 물론 평가법인에 소속된 평가사가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6개의 순서를 기억을 합니다. 제가 기본적 사항, 그 다음에 계획, 그 다음에 확인, 그리고 수집, 분석, 이렇게 5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3방식이라는 3가지 방식을 통해 갖고 가격을 정하게 되고, 그 3가지 방식에 따라서 구한 가격을 시산가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산가액이라는 것은 임시로 계산된 가액이다. 여기서 가액은 가격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평가 규칙에서 가액으로 됐기 때문에 앞으로 시험 문제는 가액으로 나올 거예요. 우리가 느낄 때는 가격으로 느껴도 되는 거죠. 해서 이걸 조정을 해가지고, 이 조정할 때 산술평균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리고 가중평균입니다. 문제로 잘 나와요. 가중평균에서 우리 평가가액을 결정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은행의 입장에서는 그 내가 받으려는 물건의 가격을 모르니까 뭐라고 하는 거니? 감정을 받아오십시오 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평가법인에게 가서 평가업자한테 내가 지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이 물건에 대해서 감정을 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의뢰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의뢰는 감정평가 절차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거는 고객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는 이제 평가법인이 말하자면 가장 먼저 기본적 사항이라는 걸 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의뢰인, 그 다음에 물건, 그 다음에 목적, 이거 가격을 정해갖고 어디에 쓸 거냐. 특별히 가장 많이 나온 게 기준 시점이요. 날짜예요, 날짜. 왜 그럽니까? 이 날짜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기준 시점이라는 것은 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인데, 어떤 날짜로 한다? 가격 조사가 완료된 날짜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라면 조건, 이런 것들을 정해갖고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현장 가서 물건을 가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치를 이제 영향을 주는 자료를 수집을 해요. 수집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바로 이 분석이 다음 2번째 목차에서 분석과 원칙,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방식이라는 3가지 방법을 갖게 돼요. 평가를 하는, 가치를 찾아내는 3가지 방식을 앞으로는 원수비, 이렇게 이야기하자고요. 원가 방식, 수입 방식, 비교 방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원가를 통해서 가치를 찾아낸다. 그래서 비용성을 고려한다, 이런 말을 해요. 수익을 찾아낸다, 수익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한다는 건 시장에서 나오는 시세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원가 방식에 만든 가액을 적산가액 그럽니다. 적산, 계산을 합쳤다, 이 말이에요. 수입 방식으로 만든 가격을 수익가액 그럽니다. 비교 방식으로 만든 가액을 비준가액 그럽니다. 기준에 비교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세 개 용어는 그냥 받아들이고 익숙하게 해야 돼요. 원가 방식은 적산가액, 수입 방식은 수익가액, 비교 방식은 비준가액. 이렇게 해서 가격이 3개가 나오니까 3개를 조정을 하는데 이때 가중평균해서 하나의 가격을 정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평가의 절차다. 기, 개, 확, 수, 분 뭐 이런 정도로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때의 기준되는 날짜를 기준 시점이라고 하고 가격 조사가 완료되는 날짜다. 자, 이렇게 하는 과정에 이제 물건의 가격을 정하는데 원칙은 물건 하나당 가격 하나 정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기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가 하나로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일괄평가라고 하는데 일체로 거래된다든가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 때 대표적인 게 복합부동산이에요. 토지와 건물은 물건이 2개잖아요. 근데 토지와 건물이 한꺼번에 팔릴 때는 가격을 하나로 정하자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 필지가 하나의 용도로 들어갔어요. 제가 회계를 이렇게 하자고요. 획지가 클 때는 일괄이다. 여러 필지가 하나의 용도로 들어가서 여러 필지가 용도가 똑같아요. 그러면 하나로 하자 이런 이야기. 그런데 구분이라는 것은 한 개를 2개로 나누는 건데 지문에 가치를 달리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산림이에요. 산림은 산하고 그 다음에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 가격이 비싼 나무라면은 산지의 땅 가격하고 구분해서 가격을 정하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림은 구분평가가 원칙이에요. 다시 이 말 중요합니다. 산림은 무슨 평가가 원칙? 구분평가가 원칙이다. 이런 말 하나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필지 땅인데 이게 한 필지 안에 용도가 달라요. 예를 들면 한쪽은 밭으로 쓰고 한쪽은 집터로 씁니다. 그러면 가격이 달라져요. 그럴 때는 나누어서 가격을 구하자. 이런 개념을 구분평가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일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부분평가라고 해요. 대개 이제 수용을 할 때 정부가 도로를 넓힌다든가 이런 거 할 때 수용을 하면은 모든 땅을 이제 한 필지의 전체를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고 수용된 일부분만 보상을 해요. 바로 이런 수용된 땅 보상할 때 부분평가, 건부 감가 그러면 건물이 들어선 바닥 땅을 감가를 합니다. 이게 건물이 들어선 전체 땅을 감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들어있는 밑바닥 일부분만 감가를 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한 개를 한 개로 하는 게 개별이다. 그런데 2개를 하나로 하는 걸 일괄, 한 개를 2개로 할 때는 구분, 한 개를 2분의 1로 할 때는 부분 이런 말로 기억을 하시면서 여기 있는 용어를 자꾸 반복을 좀 해 봅시다. (138번입니다) 이것도 이제 감정평가 규칙의 용어예요. 자, 인근지역 그러면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고 이용이 동질적이고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지역이 우리가 개로를 할 때 지역이 3개가 있어요. 제가 인근, 그 다음에 유사, 그 다음에 동일 수구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있는 주변, 내가 이제 평가를 하려고 있는 물건을 대상 물건이라고 하는데 그 대상 물건이 있는 주변을 인근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인근은요 속한 지역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용이 동질적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특별히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느낄 때 대상 물건이 있는 그 주변을 인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4번에 가서 유사지역 그러면 자, 속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인근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근 지역과 유사하다. 뭐가 유사하느냐? 용도가 유사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유사지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하려는 물건이 4층 빌라라고 한다면은 이 빌라가 있는 주변을 인근이라고 하고요. 조금 떨어져 있으면서 인근과 유사하다 이런 걸 유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인근과 유사를 포함한 넓은 권역을 동일 수급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가지고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수급 그러면 수요 공급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물건과 같은 시장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법조문에 나올 때는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 이게 권역이라는 건 넓은 이제 범위를 말하고 인근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지역 그러면 3개, 인유동 이렇게 기억하고 이 1번, 2번, 4번은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3번에 가서 원가법 그러면은요 3방식을 하는데 원가를 통해서 값어치를 찾아내는 걸 원가법이라고 하는데 내가 구하려는 물건을 대상부동산, 대상물건 이런 말을 해요. 이 대상물건. 그런데 내가 구하려는 평가하려는 물건이 4층 빌라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근데 이 4층 빌라에 대해서 가격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 빌라가 한 3년 정도 지난 빌라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구하려는 물건과 똑같은 새 건물 가격, 이걸 재조달 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만든 원가다 이런 뜻이에요. 새 건물 가격 이렇게요. 새 건물 가격이에요. 근데 아까 3년 지났다고 한다면은 그 3년 지난 만큼 가격을 깎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감가 수정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일반적으로 장부상에서 가격을 깎을 때는 감가 상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 평가에서는 감가 수정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해가지고 그 물건의 가액을 감정하는 방법을 원가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다시요. 원가법은 대상 물건의 그 똑같은 물건을 재조달 원가라고 하고 그 물건에 대해서 가격을 깎아내는 것을 감가 수정을 해가지고 가액을 찾아내는 것, 이걸 무슨 법? 원가법 해갖고 맞는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다 맞는 건데 이제 문제는 5번이 틀렸어요. 우리가 평가라는 것은 가치를 찾아내는데 근데 그 가치가 만들어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형성 요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형성 요인은요 크게 일찍에 이런 말을 해요. 일반적이고 지역적이고 개별적인 요인이다. 그래서 앞으로 형성 요인 그러면 뭐라고 한다? 일찍에. 이게 일반적이라는 것은 그 물건을 중심으로 이제 국가 단위로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일반적이라고 하고 그런데 대개 그 일반적은 그 영향이 3개가 있어요. 제가 행사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행정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거. 이게 국가를 단위로 해갖고 행정적인 영향, 사회적인 영향, 경제적인 영향 이런 것들을 일반적이에요. 그 물건을 중심으로 한 주변적인 요인을 지역 요인 그럽니다. 물건 자체의 요인을 개별 요인 이런 것들을 형성 요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부동산의 가치를 찾아낼 때 평가라는 것은 시장 가치를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 가치를 찾아냅니다. 바로 이 단어가 틀렸어요. 그래서 형성 요인은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지계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5번이 틀린 지문으로 기억을 합니다. 해갖고 감정평가 용어를 한 번 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체크 포인트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장가치 기준. 시장가치 기준 그러면은 이제 평가 규칙에서
가격을 정할 때는 시장 가치를 갖고 정합니다. 그러면 시장 가치라는 게 뭐냐? 5가지의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첫 글자로 법조문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야 돼요. 여기 통상적이다. 예? 그 다음에 충분하다. 그 다음에 정통하다. 그 다음에 자발적이다. 그 다음에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시장 가치는요, 통, 충, 정, 자, 성 이렇게 기억하자고 합니다. 다시요. 시장 가치 그럼 뭐라고 하자? 통충, 정자성. 통상적이고, 그 다음에 충분하고, 그 다음에 정통하고, 자발적이고,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5가지의 조건이 들어가는 게 시장 가치예요. 이거는 규칙이기 때문에 법조문 그대로 가야 돼. 별로 의미가 없어요. 통상적이다 그러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충분한 기간이라는 건 매물이 시장에 나와 있는 기간이 충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당사자가 물건의 정보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자발적으로 거래를 했다.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이 5가지 조건은 시장 가치. 대단히 중요하고 잘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할 때는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하지만 예외로 가능하다. 이런 개념. 두 번째는 현황, 그러면 현재 상황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항상 시점은 기준 시점이죠. 기준 시점. 그러면 기준 시점은 언제를 말합니까? 가격 조사가 완료되는 날짜. 그래서 기준 시점에 그 이용 상황인데 공법은 인정을 한다는 거. 여기 항상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니? 공법은 인정한다는 거. 공법을 인정한다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형성 요인, 그러면 가치를 만드는 그 물건에 영향을 주는 주변적인 건데 일지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일지계. 일반적이고 지역적이고 개별적이다. 그러면 일반적이라는 것은 이제 국가 단위로 물건에 영향을 주는 행정적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이고 경쟁적인 것을 말하는데 이런 일반적, 그 다음에 물건 주변에 있는 지역,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묻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경제적 가치라고 해야 되지 시장 가치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 이 말 기억하시고요. 형성 요인은 일지계, 무슨 가치? 경제적 가치. 그리고 지역은 3개. 말하자면 인유동, 물건이 있는 주변을 뭐라고 한다? 인근, 속한 지역이죠. 여기 물건이 있는 속한 지역이라는 것. 그리고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이 단어도 보세요. 나중에 문제로 나올 때 개별 요인을 공유한다. 이런 말 나오면 틀려요.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그 다음에 유사지역은요, 속하지 않으면서 인근 지역과 유사하다. 이런 말 나오고, 동일 수급권은요, 동일 시장권 이렇게 이해하고, 그 물건과 경쟁 관계가 있으면서 인근과 유사를 포함한 넓은 권역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지역은 인유동 이렇게 기억합니다. 시장가치, 그 다음에 형성요인, 일지계 이런 말들을 기억을 하시면은 평가 쪽은 이런 용어들만 반복해서 기억하면은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